보고에 앞서 현재의 TV 시장은 디스플레이 기술 발전의 큰 흐름과 관련이 적은 마케팅 요소로서의 기술을 카테고리화하고 TV의 종류를 복잡하게 보이도록 하여 가격 하락 압력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하여 TV를 사려는 분들로 하여금 TV 기술과 그 종류를 명확히 정의하고 호갱이 됨을 방지하여 TV를 구매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보고를 드립니다. 브라운관 텔레비전을 쓰다가 LCD TV로 온 거는 한 20여 년 정도 됐어요. 원래 LCD 기술은 일본이랑 미국이 먼저 연구를 시작을 했지만 실제로 양산 체계를 구축하고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양산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LG랑 삼성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요. LG에서는 IPS 모드라는 걸 적용했고 삼성에서는 VA 모드라는 걸 적용을 했는데 IPS에서는 액정이 좌우로 열리는 방식인 거고요. 삼성의 VA 모드는 액정이 위아래로 열리는 그런 방식인 거예요. 이런 명암비, 시야각, 응답 속도 이런 것들이 액정의 배열 방식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보통 알려진 것은 VA 모드가 IPS 모드 대비해서 명암비가 좋다. 시야각은 이제 우리가 정면에서 텔레비전을 볼 때랑 시야각 이렇게 좌우에서 봤을 때 얼만큼 넓은 각에서 보더라도 가운데서 봤을 때 대비 밝기가 얼만큼 바뀌느냐, 몇 도까지 이 밝기를 유지를 해주느냐, 이게 시야각이고요. 응답 속도는 이 화면에 대한 신호를 보내줬을 때 액정이 얼만큼 빨리빨리 움직여주느냐, 여기 응답 속도고요. 컬러 가뭇, 색재현율은 세계의 그 색재현율과 관련된 위원회에서 정해놓은 삼각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몇 종류가 있는데 그 삼각형의 면적 대비 RGB의 극점을 나타냈을 때 몇 프로를 더 커버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걸로 이제 색재현율을 정하는데 VA 모드가 IPS 모드 대비해서 명암비가 우수하고 시야각이나 응답 속도는 이제 IPS 모드가 더 우세하고 그다음에 색재현율은 비슷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색재현율이 비슷한 이유는 IPS 모드랑 VA 모드는 액정에 관련된 이야기고 컬러 가뭇은 컬러 필터라는 요소들이 색재현율을 정해주게 되는데 이 컬러 필터라는 거는 IPS 모드든 VA 모드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컬러 필터의 종류나 두께 이런 것들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IPS 모드나 VA 모드나 색재현율의 측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LG와 삼성이라는 두 거대 기업에 의해서 LCD 시대가 태동을 했고, 그런데 LCD를 계속 양산을 하다 보니까 우리 가전제품의 가격을 보면 한 가지 기술로 계속 양산을 하면 결국 계속 떨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휴대폰은 계속 바뀌잖아요, 뭔가가. 근데 TV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바뀌는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잘. 삼성전자에서 먼저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LED를 적용한 LCD를 만들면서 그거를 LED TV라는 마케팅적인 요소로 활용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LED를 적용했다고 해도 얘는 LCD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밑에 백라이트가 있고 그다음에 요 폴, TFT, 셀, 컬러 필터, 요 폴, 얘네들 요 5가지는 패널이에요, 패널. 이 얘네들을 각각 이렇게 표현을 해놨지만 실제로는 요 밑에 있는 폴부터 위에 있는 폴까지는 그냥 패널 한 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LCD는 BLU라고 하는 백라이트하고 패널 두 부품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LCD의 동작 원리는 백라이트에서 나온 빛이 패널을 통해서 선택적으로 투과하면서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 방식인 건데 기존의 백라이트의 불빛을 밝혀주는 아이들은 램프라는 아이들이었는데 LED 패키지로 바꾸게 되는 거죠. 이때 램프를 쓰고 있다가 LED로 바꿨죠. 이건 삼성이 먼저 바꿨어요. 그때 기억나는 게 제가 있던 팀에서 아마 삼성전자 거를 거의 한
몇 개지? 5대? 열 몇 대를 사서 그 중에 한 5대 정도를 저희가 분해했었어요. 분해해서 이 부품이 왜 필요한지 분석을 많이 했었죠. 분석을 많이 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뭐 거의 한 2개월? 2개월 정도 만에 삼성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출시가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LED가 적용된 LCD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LCD 시대는 처음에 램프가 적용된 시대에서 LED가 적용된 시대로 흘러왔고, LG랑 삼성 쪽에서 계속 어떤 기술적인 싸움을 계속해요. 뭐 누가 더 두껍냐, 누가 더 얇으냐, 누구의 베젤이 더 얇으냐, 뭐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싸움을 하던 중에 싸우다가 뭐냐면 퀀텀 닷이라는 걸 제안을 했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LG 쪽에서는 이 퀀텀 닷을 쓰기 위해서는 제로비가 많이 올라가서 우리는 못하겠다 라고 해서 드롭이 됐고, 삼성 쪽에서는 퀀텀 닷을 썼을 때, 여기서 보시면 약간 VA가 조금 스펙 측면에서 조금 불리한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퀀텀 닷을 좀 적용했던 것 같아요. 퀀텀 닷을 쓰게 되면 부담스러웠던 게 뭐냐면, 제로비 상승도 있지만 이 퀀텀 닷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화이트 LED를 썼다면 제로를 쓰기 위해서는 블루 LED로 다 바꿔야 돼요. 퀀텀 닷을 적용한 필름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이제 IPS랑 VA 모드처럼 LG와 삼성 이렇게 갈리죠. 뭐 그렇다고 해서 삼성이 QD만 하냐, 그건 아니에요. 퀀텀 닷이 들어간 모델도 있고, 기존에 요 LED 적용한 여기까지만 해서 만드는 모델도 있고, 두 가지가 있는 거고, 이제 퀀텀 닷을 적용했을 때는 TV의 스펙이 어떻게 되느냐, 명암비가 원래 좋았으니까 VA 모드니까 시야각은 바뀌지 않죠. 퀀텀 닷 쓴다고 해서 시야각 안 바뀌고 응답도 안 바뀌는데, 퀀텀 닷 때문에 색재현율이 좋아져요. 삼성이랑 LG랑 봤을 때 스펙이 대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LG 쪽에서는 퀀텀 닷을 되게 적극적으로 안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OLED 때문에 그래요. OLED TV에 대한 준비를 뭐 삼성도 했겠지만 LG 쪽에서는 되게 오래전부터 되게 적극적으로 했었어요. LG에서는 이제 OLED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죠. 근데 이때 요 시기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LG 쪽에서 OLED를 하겠다고 발표하기 전까지 QLED라는 애는 없었어요. QLED가 뭐냐면 퀀텀 닷이에요. 퀀텀 닷이 적용된 LCD를 QLED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거예요. 요거랑 같은 거예요. 삼성에서는 QLED라는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LG의 OLED가 발표가 되니까 삼성에서는 우리는 QLED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삼성과 LG 간에 이렇게 또 한번 마케팅 전쟁이 일어나죠. LG 쪽에서는 야, QLED하고 OLED하고 형용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공격을 했고, 삼성에서는 야, 니네 OLED 그거 아니잖아, 화이트 OLED가 무슨 OLED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서로 왔다 갔다 했죠. 근데 어쨌든 2020년 현재 기준으로 보면 OLED랑 QLED가 있죠. 이게 가장 최신 버전의 텔레비전인 건 맞아요. 화이트 OLED가 뭐냐면, 보통 OLED는 RGB OLED라고 해서 레드, 그린, 블루가 다 소자여야 돼요. RGB가 다 소자여야 되는데, LG의 이 화이트 OLED는 뭐냐면 화이트만 소자로 만들고 그 위에는 RGB 형광체로 만든 거예요. 소자로 안 만들고. OLED는 이거 한 장이거든요. 이건 그냥 RGB OLED인 거고, 화이트 OLED는 뭐냐면 요 TFTN OLED라는 거 안에 백라이트 역할을 하는 화이트 OLED가 있고, 그 위에 원래는 없어야 되는 컬러 필터를 이 안에 넣은 거예요. LCD랑 RGB OLED의 중간 버전 내지는 하이브리드,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RGB OLED보다는 색재현율 측면에서 좀 떨어지죠. 색재현율이 떨어진 이유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컬러 필터가 LCD에 들어가 있는 컬러 필터랑 똑같아요. 그래서 LCD랑 똑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퀀텀 닷을 쓰게 되면 색재현율이 LCD보다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현재 2020년 버전에서 색재현율이 QLED가 좋은 이유가 화이트 OLED에 RGB OLED가 아니라 형광체를 쓴 OLED라서 그런 거예요. 어떤 블로그 보면 색에 관련되어 있는 거를 이제 LCD랑 OLED를 비교해서 사람들한테 물어본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레드, 그린, 블루의 화면만 딱 놓고 보거나 아니면 뭐 그런 RGB가 많이 포함된 화면을 띄워주고 어떤 게 좋냐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OLED가 좋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QLED에 들어가 있는 요 퀀텀 닷에 의한 RGB의 색깔이 OLED에 들어가 있는 형광체의 RGB의 색깔이랑 달라서 그래요. 우리가 기존에 텔레비전을 봤던 색깔은 LCD에서 구현되는 RGB의 색깔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퀀텀 닷의 색깔을 가지고 RGB를 표현했을 때 우리가 보기에는 기존의 RGB 색깔이랑 감성적으로 달라요. RGB의 색을 좀 더 깊게 하느라고 형광의 느낌이 좀 들어서 이질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 소비자들이 느끼기에 OLED의 그 RGB 각각의 색깔이 QLED보다 좋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장비, 기계로 측정했을 때의 색재현율은 퀀텀 닷이라는 기술 때문에 QLED의 색재현율이 좀 더 높게 나타나죠. 그런데 이제 내년에 어떻게 될 거냐 하면 내년도에 나오는 OLED에 있어서는 LG의 화이트 OLED냐 삼성의 퀀텀 닷이 들어간 OLED냐 이거 가지고 IPS랑 VA가 싸웠던 것처럼 내년에 또 이제 전쟁이 일어날 텐데 그러면 퀀텀 닷 LED는 LG의 화이트 OLED랑 뭐가 다르냐라고 보면 LG에서의 화이트 OLED는 스스로 빛을 내는 아이들, 스스로 빛을 내는 OLED는 화이트 빛만 나요. 화이트 빛만 나고 RGB 요 세 가지 색깔은 요 LCD처럼 컬러 필터라는 요소를 OLED에 넣어서 흰색을 만드는 OLED 위에 형광체를 올리는 방식이었다면 삼성의 방식은 화이트가 아니라 블루색을 만드는 OLED 위에 LG 화이트 OLED의 그 컬러 필터 대신에 삼성에서는 퀀텀 닷을 올린 거죠. 그래서 LG는 화이트 OLED 위에 컬러 필터, RGB 컬러 필터. 삼성은 블루 OLED 위에 퀀텀 닷. 이렇게 해서 색깔을 구현하게 되는 거죠. 그게 다른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은 OLED이기 때문에 명암비 시야각 응답 속도는 스펙상 크게 차이는 없을 거고 색전율에 있어서 퀀텀 닷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위를 점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데 내년에 이제 삼성에서 OLED TV가 나와봐야 아는 거죠, 그건. 그리고 이제 2021년 이후에 기술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OLED의 가장 큰 단점은 수명이죠. 버닝 때문에 OLED 모니터도 쉽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는 궁극적으로 그런 버닝 이슈를 없애는 기술 개발을 위해서 지금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이크로 LED나 QNED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QNED는 마이크로 LED가 안정화가 되면 할 수 있는 기술인데 뭐냐면 삼성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삼성에서 하고 있는 블루 OLED에 QD를 올린 이 기술에서 블루 OLED의 영역을 마이크로 LED가 차지를 하고 그리고 퀀텀 닷은 그대로 같은 방식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퀀텀 닷이라는 애를 적용을 해서 OLED에서 가지고 있는 수명이라는 문제를 이 마이크로 LED로 교체함으로써 완전히 그 수명 이슈를 완전히 없애는 거죠. 궁극적으로 OLED의 유기물을 LED라는 무기물로 바꿈으로 인해서 수명에 대한 이슈를 원천적으로 개선하는 기술이고요. 이거는 뭐 단기간에 뭐 개발이 되진 않겠지만 TV용으로 단시간에 개발이 되지 않겠지만 이거 나중에 좀 기다려지는 기술이긴 합니다. QNED라는 기술. 그리고 이제 TV를 구매하는 입장에서 한번 가격을 알아봤는데 4K 기준으로 4K면 UHD 해상도고 4K 기준으로 LCD, OLED, QLED의 가격을 알아봤고요. 사이즈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55인치와 65인치 이렇게 봤는데 일단 LCD 가격으로 보면 LG랑 삼성이 똑같이 한 80만원 정도 최저가 기준 이렇게 되어 있고
LG의 OLED는 160만원, 거의 한 2배 차이 났네요. 그리고 QLED는 100만원 정도. 그래서 55인치의 LCD, OLED, QLED의 가격을 보면, 가격 포지셔닝을 보면 LCD가 가장 싸고, 그 다음에 QLED, 약간 높은 수준에서 OLED가 이렇게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65인치도 마찬가지로 LCD는 110만원에서 125만원, 그리고 QLED는 180만원, OLED는 260만원. 그래서 LCD가 가장 낮은 가격, 그리고 QLED 좀 비싼 가격으로 OLED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어떻게 골라야 하나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하고 싶은데, 뭐 이미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고, 뭐 방법 없이 가서 그냥 디자인만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거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일단 내 집에 맞는 사이즈와 해상도를 정한다. 거실에 쓸 건지 방에 쓸 건지 사이즈를 정하고, 그리고 해상도는 사이즈에 따라서 좀 정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55인치까지는 FHD 해상도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요. 텔레비전을 봤을 때 픽셀이 보여가지고 불편하다 이런 거는 없어요. 55인치까지는. 그런데 62인치대 이상으로 올라가면 FHD로 보면 픽셀이 보여서 약간 이질감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UHD, 약간 60인치 이상부터는 4K UHD를 고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 집에 맞는 사이즈랑 해상도를 딱 정했다. 그러면 나의 성향이 들어가는 거죠. 돈에 대한 이야기. 나는 무조건 뭐 신기술이야. 돈에 대한 뭐 걱정 안 해도 돼. 나 그냥 무조건 좋은 거 사고 싶어라고 하면 이제 OLED나 QLED를 정하면 될 것 같고요. TV는 뭐 가성비다. TV는 무조건 가성비 본다. 그러면 이제 LCD를 고르거나, 뭐 인센티브를 좀 받았다, 아니면 주식을 팔았다, 땅을 좀 팔았다, 그러면 QLED까지 볼만한 거죠. 그리고 가전은 무조건 싸야 돼, 아니면 무조건 싼 게 좋아, 난 잘 모르겠고 그냥 싸면 좋겠어, 이런 분들은 LCD가 답인 거죠. 굳이 지금 텔레비전이 필요 없다, 아니면 텔레비전을 바꿀 때가 안 됐다라고 하면 내년을 한번 기다려 볼 만한 게, 내년에 올림픽과 월드컵이 있죠. 그래서 각 가전업체, LG전자, 삼성전자를 비롯한 중국과 일본, 유럽의 가전업체들이 다 OLED를 지금 내놓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최근 기사를 보면 지금 삼성전자의 QLED가 코로나 요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팔렸대요. 사람들이 좀 좋은 텔레비전을 사고자 하는 의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분명히 OLED가 잘 팔릴 거다라는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는 내가 살 수 있는 OLED TV는 LG 디스플레이에서 만든 OLED밖에 없는데, 내년이 되면 삼성에서 만든 OLED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혹시 OLED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내년까지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어차피 모듈이라는 거는, OLED 모듈은 현재 LG 디스플레이에서만 팔고 있기 때문에 다른 중국이나 일본 업체에서는 삼성 거를 사기보다는 LG 디스플레이의 OLED 모듈을 살 가능성이 높거든요. LG 디스플레이의 그 모듈 성능은 비슷할 거고, 거기서 각 가전 업체들마다 어떤 보상 회로가 들어가고, 어떤 그 용량의 스피커가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기능들, 가격, 이런 거 여러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모듈은 LG 디스플레이 거 딱 정해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는 것보다는 내년에 OLED 대전이 빵 터졌을 때 고르는 게, 올해 사서 내년에 괜히 산 것 같아라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좀 더 기다렸다가 내년에 OLED TV를 사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에 저라면 저는 OLED는 안 살 것 같아요. 저라면 그냥 싼 거, LCD에 해상도 높여가지고 한 60인치대
60인치 때 좀 무리해서 벽 전체를 가린다고 해도 60인치나 70인치 대 LCD에 해상도 막 4K 아니면 8K 뭐 이런 것들 사가지고 볼 것 같아요. 빵빵하게. 지금까지 LCD와 OLED에 관련된 기술하고 어떤 텔레비전을 사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봤는데요. 텔레비전을 지금 바로 구매하시는 분이던 당장은 구매하지 않아도 되지만 언젠가는 구매하실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시원한 여름 될 수 있도록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